분명히 이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이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죠. 지금은 쏠림이 너무 심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쏠림 때문에 그런 작은 충격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쏠림이 어디서 왔느냐? 기계예요, 기계. 요즘에 매매를 다 기계가 하잖아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컴퓨터는 두려움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사면은 자기가 돈을 좀 먹었지 않습니까? 잃어도 되는 돈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더 공격적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가 달라듣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에 의한 것도 있고, 사실은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라는 거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쏠림을 강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누가 뭘 사게 되면 그러니까 액티브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서로 싸움이 붙어요. 나 이거 좋게 봐. 그럼 나는 안 좋게 봐. 서로 이제 공매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치고받는데, 패시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방적이에요, 그냥.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벤치마크의 어떤 비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세계에 있는 모든 펀드들이 그거 다 추종하고 다 카피해버려요. 일방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쏠림 현상이 그동안 너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의 작은 충격만 있어도 확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만약에 누군가 판다, 이제 팔아야 된다, 그럼 에브리바디 다 팔죠. 추세가 잡히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뭐 뉴노멀이야.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사놓고 기다리지. 그것도 이제 좋은 생각인데, 거기서는 이제 그 분산 투자 해보시고, 다만 시장이 순간적으로 무너질 때 그때 잘 방어할 수 있으면 우리의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해보는 게, 그러니까 투자할 때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럼 어떤 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결국 신성장 기업들이 결국은 크게 돼서 살아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냥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바이 앤 홀드를 거기는 해놓고. 근데 그런 신성장 기업들 중에 어떤 것이 똑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개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ETF죠. 그러니까 ETF들은 그런 기업들을, 좋은 기업들을 계속 사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돼도 그 띠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스타일 ETF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장 테마에 있는 그런 ETF들을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또 하나 할 거는 변동성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또 보면은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는 아직 낮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스큐 인덱스라고 있어요. 스큐는 뭐냐면 이 시장을 방어하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최근에 좀 이상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에이, 설마 뭐 미국 중앙은행이 돈 거두겠어? 이런 마음도 한편에 있는 거죠. 다만 유사시에 나는 방어를 해놓고 보험은 들어놓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금 이 빅스가 예를 들어 낮아져 있다. 사람들이 다 안심해서 이렇게 뭐 10 근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난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뭐. 이 어버드 스파이크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은 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튀면 엄청나게 튀니까요. 지금은 뭐 이 각 나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가 뭐 안 온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은 빨리 전기로 넘어가자. 왜냐하면 빅텍이 전기를 쓰는데 그거를 신재생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석유를 갖고 있는 뭐 러시아나 이제 그 중동 애들은 기분 나쁜 거죠. 신재생 전기가 뭐 배터리 문제 같은 걸로 인해서 빠르게 석유를 대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마 러시아나 중동이 석유를 아마 카르텔을 통해 가지고 확 끌어올려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도 아마 그 석유 가격이 미래의 어떤 수요의 위축을 우려해서 한참 밑으로 있으면은 그거는 나는 한번 사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로 한번 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장기 성장할 그런 성장 테마에 대해서 그 ETF를 계속 바이 앤 홀드 하는 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한번 이 변동성을 한번 주목해보자. 투자 수익률을 얻는 것도 다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자기의 실력이나 지식으로 너무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인데요. 예. 항상 투자할 때 생각나는 거는 내가 그 주식의 좋은 점을 시장에서 몇 번째로 알았는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뒤에 내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거를 내가 몇 번째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OLED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를 그때 이제 120불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 그 펀드 매니저거든요. 그 친구한테 너 그 OLED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OLED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삼성은 OLED를 지금 쓰고 있어. 얘기하니까 애플은 아직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애플도 결국 OLED를 채택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내 주식을 충분히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게 이제 모멘텀의 나이가 어린 거죠. 공부를 하는 만큼 결국 얻을 수 있어요. 원래는. 예, 근데 투자에 신경 쓸 여유가 없으면 약간 뭐가 답입니까? 분산 투자가 답이죠, 뭐. 근데 신성장 띠이 앞으로 좀 나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띠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폭넓게 그런 ETF들을 쭉 분산 투자해 놓으면, 그러면 적어도 뭐 채권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익률을 비교적 안전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를 형성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그 기업이 낼 수 있는 이익의 어떤 성장세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는 그 주식을 따라다니는 돈의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후자, 돈의 양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건 난 몰라요. 누구도 모를 거예요. 그런 거 관심 갖기도 싫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건가만 보는데 딱 두 가지만 보죠. 첫 번째,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얼마나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거 보죠.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코어 컴피턴스예요. 그러니까 핵심 경쟁력. 그러니까 남이 모방할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기업의 이 역량들이 굉장히 다양해 가지고 그거를 통합했을 때 새로운 역량으로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그거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력들, 핵심 인력들이 거기 충분히 남아있을 만한 의지가 있는지, 뭐 이런 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의 어떤 성장 포텐셜, 그러니까 이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는지, 두 번째 핵심 경쟁력이 있는지, 그것만 평가하고, 상장 기업 중에서 약간 좀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은행처럼 그러니까 커다란 대형 기업들, 성수기에 들어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투자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볼 때는 얼마나 컨설리데이션이 됐는지,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은지 그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수요가 안정적인지, 그리고 새롭게 진입할 만한 애들이 또 도전할 만한 애들이 또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경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생부가 정해진 상태거든요. 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제 게임 끝났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돈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마진은 얇죠. 근데 진입장벽이 만약에 낮으면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생 기업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낮은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요즘에 조금 헤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내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컨텐츠의 양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럼 넷플릭스가 하는 비즈니스의 어떤 성장은 계속 되겠죠. 근데 너무 진입장벽이 저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신성장 사업인데 어느 순간까지는 경쟁이 심해도 시장의 성장세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다 용서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포화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레드오션 되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새롭게 뭐 컴캐스트라든가 뭐 디즈니라든가 막 치고 들어오지만 그런 거를 다 용서하고 그냥 더 올라가잖아요. 시장의 어떤 그런 상승세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약간만 세츄레이트 되지 않습니까? 포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투자 안 해요. 저기 넷플릭스에 결국은 컨텐츠를 다 사서 모으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그래서 엄청나게 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컨텐츠 사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개인들이 식상해야 하는 그런 스피드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그런 기업은 원래가 굉장히 커다란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야 되는 거예요.